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장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잠깐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급드리는 것들이 순전히 제 의견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나 분산 투자를 저는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매수를 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종목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스피하고 연관이 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가총액 자체만 해도 지금 430조 가량이 됩니다. 426조 정도인데 이렇게 큰 기업이 왔다 갔다 하면 코스피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건 이제 지금 물려있는 개인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주가가 이게 더 빠진다고 생각해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져가면 언젠가 다시 본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은행에 정기예금 한 것처럼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가 보면 1년 단위로 추세를 바꾸기도 합니다. 예, 보면은 2018년, 2019년, 2020년 액면 분할 이후로 봐야 됩니다. 액면 분할 이전은 예, 차트 자체가 모양이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수정 주가를 적용을 해놔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2019년부터 보면은 2019년도는 좀 올랐어요. 근데 뭐 그렇게 엄청 많이 오른 그래도 뭐 거의 2배 좀 안 되게 예,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2020년도에도 올라갔고요. 2021년도가 이제 하락 추세인 거죠. 2022년도에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하락 추세를 이렇게 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도 최근에 이렇게 낮추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7만 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정도 추세에 지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예,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7만원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7만원 이탈이 나오면 제 생각에 6만 5천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설마 거기까지 내려갈까? 그래서 7만원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7만원 위로 원복할 수 있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은 지금 뭐 파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개미들이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기관이나 시장이 좀 좋아질 때 말 그대로 그냥 지금 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7만원 위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예, 그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하락 추세를 얘가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근데 아직 뒤집어 엎는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죠.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역대급 실적. 근데 그 실적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대. 그러면은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원래는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을 삼성이 좀 밀고 있어서 원래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삼성이 손만 대면 그냥 다 가는 거야. 예, 거기다 이제 추세선의 하단 부근에 있고 이제 이런 대형주들은 추세를 보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저는 조금 더 좋게 보는데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지금 이제 얘네가 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품귀 현상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치면 얼마나 대박 나겠습니까? 반도체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관련 뉴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근데 뭐 삼성전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실제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뉴스인지는 판단하기가 좀 그래요. 자 보면 구글, 삼성 등 2023년부터는 돈 번 국가에 세금을 낸다. 뭐야? 왜 이렇게 바뀌었어? 사업장 없어도 매출의 기준이 넘어가면 초과이익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넷플릭스 등 국내 과세 늘어날 듯.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이구나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구나. 야 이러면은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인데, 자, 지금 이제 노사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임금 교섭 테이블. 원래 삼성이,
노조가 없었죠. 근데 이제 노조가 또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위험 요인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상 최고 분기 매출 여기 나와 있죠. 삼성전자, LG전자도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근데 솔직히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게 LG전자는 이제 완제품 만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세탁기, 가전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어디든 다 들어간다고. 앞으로 반도체는 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LG전자 매출이 뭐 늘어나긴 늘어나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못 따라갈 겁니다. 이번 매출액이 역대급으로 3분기 잠정치가 70조가 넘어갔고요. 영업이익은 10조가 넘어갔죠. 영업이익이 13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3조인가? 제가 알기로 아니네. 16조인가 본데 이게 15조죠. 15조, 16조, 17조 되겠네.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이 정도면 반도체 가격이 고점을 찍었고 Z 라인업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는 점점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 종류도 늘려가고 있거든요.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사업 진출 이래 가격 최초로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 모바일 서버용 D램 견조한 수요 지속. 이게 이제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대만 쪽에 밀리지만 않으면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 특수를 누려온 LG전자도 역대급 영업이익이 1조, 매출액 18조. 삼성전자가 73조. 그러니까 좀 많이 꿀리긴 하지만 그래도 가전 쪽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고 월풀을 제쳤다. 생활가전 세계 1위. 생활가전 세계 1위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한번 찍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삼성전자가 주가는 다시 저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그렇듯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지금부터 주가 좀 하락시키자. 그럼 하락하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이 실적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 이거 악재로 작용시키자. 재료 소멸 이래버리면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다시 올릴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반기부터 반등 기대 이렇게 되면 지금 하반기인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려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 공매도 압제만 겹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도체는 업황 부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매도가 계속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뒤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보기엔 단기적인 악재로 판단이 되고요. 그것보다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이 돼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저는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이거 지금 더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지금은 그냥 매수 없이 추가 매수 없이 대응 없이 기다렸다가 바닥 찍는 거 확인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반등이 안 나오니까 예, 그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탈 나오고 기관이 이탈 나오고 이거 다 개인이 받고 있는데 개인이 외국인 자금 이탈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은 주가 하락을 못 막습니다. 예, 개인들이 못 막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이버 금융 여기서 보면 증시 자금 동향 저는 이것들을 좀 자세히 보는 편인데 신용장구가 이제 24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 6일자 기준이거든요. 10월 6일자면은 지난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아직 안 나왔는데 목요일하고 금요일과 월요일 내일 나올 겁니다. 12일날 이제 이게 영업일수 기준으로 2일 전께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목요일 거는 내일 나올 거예요. 그럼 아마 24조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주가가 좀 더 빠졌으니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한 20조 밑으로 떨어지면 가장 좋겠죠. 근데 20조 밑으로 떨어질지 알 수는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세를 못 돌렸다.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지금 대응 없이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등 나올 때 그때에 맞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진짜 뭐 1년 단위로 굉장히 좀 길게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은 그냥 묻어두고 해도 됩니다. 미국의 이제 구글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어쨌든 뭐 물론 제 의견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언제나 조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